전투와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면 굴복을 모르는, 끝까지 저항을 싸우는, 그리고 마지막 1 인이 남았을 때까지 저항하고 그다음에 살아남은 사람조차 스스로 몸을 던져 자결하는 모습을 보고 미국들이 충격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평등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리화가 촉진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토지 개혁이 또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주의를 강화하는, 그러니까 농민들이 다 인제 자장농이 되면서 평등하게 묻혀서 농촌 공동체로 다시 우리가 된 거죠. 그다음에 이 우리라는 것이 한국인들한테 또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씀으로 인해서 우리주의 내지는 우리 심리를 강화하는 게 있어요. 한국이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하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일본 식민지 시절에서 벗어나서 그 '우리가 좀 일본을 앞서야 되겠다.' 한국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 한국인들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기 전까지는 일본을 쪼끔 우리보다 열등한 존재로 많이 봤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한국의 문화가 계속 일본에 전달되면서 일본의 문명화를 이끌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 속에서는 뭐 '우리가 저희들보다는 도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좀 우수하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일본한테 식민지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서 '야, 우리가 이렇게 뒤처져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좀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아왔나 보다. 우리나라를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 애국심인데요. 이 애국심도 사실 우리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다 개인만 생각한다면 이런 마음들, 애국적인 마음들이 발동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야, 우리 민족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서는 안 돼. 좀 뭔가 발전을 시켜야 되겠어.' 하는 강한 의지가 작동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해방 이후에 한국이 오늘날의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해 줬던 걸로 꼽는 게 토지 개혁인데요. 그 당시에 아주 급진적인 토지 개혁을 하면서 쉽게 하면 사회 평등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게 한국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되려면 일단 구성원들이 평등해야 되거든요. 이 불평등이 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등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리화가 촉진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토지 개혁이 또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주의를 강화하는, 그러니까 농민들이 다 인제 자장농이 되면서 평등하게 묻혀서 농촌 공동체로 다시 우리가 된 거죠. 이것도 한국인에게는 큰 인제 노동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애국심이나 그런 공동체, 마을 공동체까지는 생각 안 하는 사람들도 한국인들 특유의 그 가족주의가 있습니다. 자, 한국의 가족주의는 사실 우리주의의 원형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우리의 기초 단위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가족은 한국인들의 가족주의는 정말 세계적으로 놀랍죠. 뭐 예를 들면 영화 국제시장을 보면 그 아버지는 독일에 가서 탄도 캐고 베트남 가서 전쟁에도 참여하고 뭐 사우디도 가고 막 중동도 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근데 그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뭐냐? 가족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한국인들의 이 뜨거운 가족주의는 뭐 최근에 폭삭 소가수다에도 잘 나오지만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어떤 심리거든요. 이게 한국 사회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우리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저는 한국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인 고유의 우리라는 것, 우리주의라는 것이 경제 성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라는 민족 심리를 갖고 있는 거는 분명한데, 또 개인주의 심리도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왜 이 개인주의가 그렇게 강해졌냐 하면, 90 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가 각자 도생 사회로 변해요. 개인 간 경쟁에 의해서 생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각자 도생 사회가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개인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뭐 먹고 살려고 하는데 우리를 내세우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
개인을 앞세워야만 겨우 생존이 가능한 상황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개인주의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보통 한국 사람들 되게 개인주의적이에요. 자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죠. 자기를 앞세우고. 또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보면 생존이 가능하고 성공과 출세도 가능하니까. 그런데 한국인들 마음속에는 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강요한 개인주의 심리만 있는 것은 아니죠. 5천 년 역사 속에서 내려오는 우리주의라는 심리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으면서 충돌하고 갈등하고 하는 상황인데 일상생활에선 대체로 개인주의가 우세해요. 한국 사회가 개인주의적 삶을 강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특정한 조건과 계기가 형성된다. 그럼 즉각 우리가 나옵니다. 전면적으로 우리주의가 발동해서 우리화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아주 단기적으로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2004년 월드컵 거리 응원전 같은 거 꼽죠. 그 순간 한국인들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게 돼요. 다 개인적으로 목표가 달랐지만 월드컵에서의 우승 또는 선전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형성되자 완전히 한마음 한뜻이 돼 가지고 우리가 돼서 거리 응원전을 합니다. 또 IMF 때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이때는 우리가 발동되죠. 그래서 또 모여 가지고 금모으기 운동 같은 걸 해서 나라를 살리고 또 계엄이 발발하자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야. 이거 우리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돼 가지고 다 달려나가서 개혁을 저지하는 이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들 수 있는 조건과 기회가 있냐 없냐와 관련이 되는데 평상시에는 그런 조건과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게 전면이 나서는데 만약에 그런 계기와 조건만 형성된다면 한국인들은 유감없이 우리주의를 발현해서 우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가 평상시에도 우리가 돼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는 사회가 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은 나라는 주어를 쓰는 걸 좀 어색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자인데 책을 쓸 때 내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거 쓰기가 어색해요. 우리들이 생각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편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제 I로 쓴단 말이죠 그럴 때. 그리고 또 내 나라 그러면 싸가지 없어 보입니다. "야 나라 네 거냐 어떻게?" "우리 거지." 집도 그래요. 내 집 그러면 "야 이게 네 거야?" "내 거지." 아니 "우리 거지." 뭐 그다음에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표현들 있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그러면 뭐야 저희들은 공유제인가? 남편하고 아내를 공유하나? 근데 우리는 내 아내 내 남편 그런 거보다 좀 훨씬 편하거든요 이 느낌이. 한국 사람들이 그 우리라는 단어가 편하니까 자꾸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갖게 되는 어떤 심리적인 그 특징들 영향들이 있을 텐데 일단 우리라는 단어는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 서양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은 우리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그래서 "위라고 표현했을 때 딱 바로 그 자리에서 자르는 장면 많이 나와요. "위." 그러면 "왜 위야? 우리가 아니고 너와 나 별개지." 걔들은 아주 뭐 무슨 어떤 조건이 형성돼야만 위를 써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쓰면 혼납니다. 쪼금 친해졌다고 "우리." 그러면 안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약간만 친해지면 우리란 말을 쓰고 싶어 하고 심지어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우리란 말을 쓰고 싶어 하고 또는 적한테도 우리라고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어쨌든 '나 혼자가 아니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 내가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이런 의식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편하죠. 소속돼 있다는 느낌. 하나가 아니라는 느낌. 혼자라는 느낌만큼 괴로운 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좋고 그다음에 이 우리라는 것이 한국인들한테 또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씀으로 인해서 우리주의 내지는 우리 심리를 강화한 게 있어요. 한국의 언어에도 이런 게 배겨져 있고 문화에도 있습니다. 문화에도 우리가 이렇게 중심이 된 문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한류라고 해서 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도 외국 사람들이 한류의 특징 중에 하나로 꼽는 게 가족주의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끈끈한 가족이 나온다. 그래서 한국은 심지어 범죄 드라마를 봐도 꼭 가족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게다가 마지막은 보통 가족 간의 화해, 그다음에 힘을 합치기 또는 뭐 공동체와의 이제 일체감을 느끼는 거 이런 식으로 보통 끝나요. 그게 외국인들한테는 상당한 감명을 주는가 봐요. 개인주의적으로 마무리되는 드라마에 비해서. 이런 것도 한국인의 문화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어라든가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개인주의 사회에 살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에 비해서는 우리주의 또는 집단성이 강한 이유는 바로 이런 한국의 언어,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강화하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이번에 계엄 때 제일 먼저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간 사람들은 주로 586 세대라고 봐야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버지 어머니 뻘 젊은이들 입장에서 볼 때 이분들이 가서 계엄군을 몸으로 막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장면을 유튜브 같은 것으로 시청한 젊은이들 반응이 되게가 비슷해요. "미안했다. 죄책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자 왜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까? 만약에 한국 사회가 정말 남남으로 서로를 생각하는 사회라면 그건 남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계엄군에 맞서다 죽든 말든 그 사람 선택이에요. 내가 미안할 이유가 없죠. 뭐 존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선택을 지지하고. 그러나 남인 이상 내가 거기에 대해서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낄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나간 그 사람들과 나를 우리 관계로 본다면 가족 관계로 본다면 어떨까요? 미안하죠. 뭐 예를 들어서 굳은 일을 하는데 아버지 혼자 하고 있어요, 힘들게. 미안하잖아요, 자식 된 우리 입장에서. '아 미안하다.' 죄책감 느끼거든요. 그럼 "아버지 인제 나도 좀 할게요. 좀 쉬세요." 이러면서 젊은이들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것만 봐도 한국인들이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걸 잘 이제 보여주고, 즉 남남 관계라기보다는 우리 관계로 본다는 거고요. 계엄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주의가 제가 전면에 나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순간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남남 관계, 뭐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관계, 가족 관계의 견지에서 봅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행동과 희생은 굉장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유발하고 나를 행동하게 만드는 동기로 또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요게 한국인들의 특징이에요. 이 우리가 됐을 때는 사실 뭐 좀 비유하자면 천하무적이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존재, 위대한 존재를 인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건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된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인은 우리가 돼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천하무적에 대한 입장이 있죠. '인간은 힘이 세다. 위대하다. 강하다.'라는 이제 믿음을 갖고 있는데 또 실제로 그거를 보여주기도 했죠, 여러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예, 뭐 심리학 연구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군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건데요. 전쟁 중에 군인들이 적들이 막 기관총을 쏘는 해변가로 막 진격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거 보면 '야 진짜 무서울 텐데 어떻게 저길 나가지? 어떻게 돌격하지?' 그래서 돌격을 했던 전선에서 돌격을 했던 군인들을 대상으로 뭐 때문에 그렇게 돌격할 수 있었는지를 조사한 연구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 애국심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전우애입니다. 전우애. 이 군인 집단은 뭉쳐 가지고 인제 전쟁에 임하다 보면 운명 공동체라는 자각이 싹 트죠. 어차피 지면 다 죽는 거고 이기면 다 사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 과정에서 정말 사선을 넘으면서 서로 사랑하고 위해 주는 감정이 싹 틀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끈끈한 애정이 싹 트게 됩니다. 이게 전우애죠. 이 정도 되면 어느 단계까지 가냐면 수류탄 날라오면 몸으로 덮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뭐 생각하고 머리 굴리고도 없어요. '동료들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죽어서라도.' 그게 완전히 마음속에 장탄이 되는 거죠. 탁 던져 가지고 수류탄을 맞고 맨 앞에서 돌격하고 동료들이 죽을까 봐. 그래서 그 병사들 표현이 대부분 "동료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돌격했다." 이 얘기예요. 전우애가 얼마나 인간을 강력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인들이 바로 이러한 이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되는 이상 무서운 게 없는 거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그 신미양요 때 미군들이 강화도에 쳐들어왔는데 이 미군이 그동안 상대했던 나라 사람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일단 뭐 문화적이다 마다 이런 건 빼고 전투와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면 굴복을 모르는, 끝까지 저항하여 싸우는, 그리고 마지막 1 인이 남았을 때까지 저항하고 그다음에 살아남은 사람조차 스스로 몸을 던져 자결하는 모습을 보고 미국들이 충격을 받아 가지고 그 후손들이 자식들을 데리고 강화도에서 참배를 하기도 합니다.
감명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저런 항쟁을 할 수 있을까?' 보통은 짐을 항복하려 하거든요, 살려고. 근데 자기 목숨보다 우리를 더 중시하는 경우에 나오는 영웅적인 투쟁 정신이죠. 근데 우리 역사를 보면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독립운동가들도 일본 강점기 때 감옥 같은 데 갇혀서 고문당하고 그래도 견뎌내잖아요. 왜 견뎌내느냐? 우리로 연결돼 있다는 의식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독립운동 조직, 우리 민족과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의식. 이게 그 사람을 강하게 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되면 개인이 약해지고 혼자가 되면 강해질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쟁에 혼자 나서서 싸우는 병사와 전우회를 똘똘 뭉쳐 싸우는 병사는 누가 더 용감하겠습니까? 차원이 다르죠. 근데 한국은 우리를 가지고 뭉쳐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용감한 민족이다고도 얘기할 수 있죠. 때때마다 나오는, 위기 때마다 나오는 뭐 미친 이제 그런 표현들 많이 쓰죠. "위기 극복 유전자가 있다." 한국인들에게는. 이 위기 극복 유전자의 핵심이 바로 우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들이 여전히 이 우리주의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한국인들은 정말 우리가 돼서 살아가기를, 모두가 우리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한국인들이 그걸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먼 옛날부터 나오고 있는 이상사회에 대한 꿈이거든요. 한국인들이 간직하고 있는. 먼 옛날의 이상사회, 뭐 단고 시대 때부터 나왔죠 사실은.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으로 표출이 됐고요. 그 이후에 동학의 인내천사상이라든가 조선시대 때 이제 있었던 대동세상. 오늘날도 그 말을 씁니다. 대동세상이라고. 이 대동세상이라고 했을 때 조선시대 때 나온 이제 이념인데, 큰 대 같을 동자를 쓰잖아요. 이게 크게 하나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야말로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우리주의에 딱 부합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그 대동세상이란 말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엔 축제할 때도 보면 대동제라 그랬습니다. 하나 되는 모임이라 그래 가지고 축제 자체가 원래 하나 되는 의식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흥이 나서 이렇게 노는 건데 어쨌든 이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이상 추구, 그 이상 사회에 대한 꿈, 이런 것들이 저는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제는 한국인들이 원래 그걸 꿈꿔왔는데 일시적으로 신자유주의에서 크게 사실은 우위가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없는 것이 오늘날 한국인들에게 가장 어떻게 고통스러운 문제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조건만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사회 개혁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고, 우리가 되살아나면 노동 의욕도 올라가고 뭐 용감해지고 뭐 오만 가지 좋은 어떤 긍정적인 자질들이 발현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은 그렇게 될 때 행복해져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됐을 때 행복한 사람들이지. 그래서 요즘에는 하도 인제 개인주의 시대가 되고 인간관계가 없다 보니까 혼밥, 혼술, 심지어는 혼노래방? 노래방도 혼자 간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흐름이 형성됐지만 사실 노래방 같이 가는 게 좋죠. 여러 명이 같이 가서 또 노래 같이 하는 게 좋고, 끝날 때 또 떼창 부르는 게 좋고 합창하는 게 좋고, 이게 한국인들 정서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전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쪽으로 지금도 작용할 수 있고, 오늘날의 이 한국의 어떤 어려움들,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서도 이 우리를 되살리는 것이 정말 저는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합니다.